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는데 아주 극진한 환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예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을 사실상 홀대했던 곳과 비교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대량 살상 무기인 집속탄을 제공해 줄 것을 미국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은 접속탄을 이전하는 것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어 지원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페드로 카스티요 페루 대통령이 결국 탄핵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퇴출되고 말았는데 이 탄핵안을 막기 위해 의회 해산을 시도했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고 대통령직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를 방문하는데 아주 극진한 환대를 받은 것으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우디가 정말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정말 극진히 환대했어요. 이건 뭐 딱 보는 순간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데 일단 그 시진핑 주석이 해외를 가면 전용기를 타고 가잖아요. 네. 그건 뭐 다른 나라 정상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그 시진핑 주석 전용기가 사우디 영공에 들어오니까 사우디 공군 전투기가 나가가지고 이 에스코트하는. 이거는 정말 보기 어려운 거예요. 이 사우디 공군 전투기가 나와가지고 이 영공에서 에스코트해서 시진핑 주석 전용기를 공항에 착륙할 때까지 같이 따라오는 거, 이건 정말 보기 드문 일이고요. 착륙 직전에 사우디 국기를 상징하는 녹색과 흰색 연막이 하늘을 수놓는 장관도 연출했습니다. 네. 이것도 참 보기 드문 일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용기가 중국 대통령 주석 전용기가 내리고 착륙하고 시진핑 주석이 이제 모습을 드러내니까 중국의 오송 홍기를 상징하는 붉은색과 노란색 연기로 또 한 번 에어쇼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대는 저는 정말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정말 극진의 극진을 당한 그런 환대를 사우디가 이번에 보여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올해 사우디를 네. 방문했을 때 그때 분위기하고는 달라도 너무 완전히 달라요. 달랐죠. 조 바이든 대통령 지난 7월 올 여름에 사우디아라비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뭐 제 기억에는 공항에 영접 나온 것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회담하러 갔을 때 그것도 이제 인사도 그 유명한 주먹 인사. 물론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악수한 것도 아니라 그냥 주먹 인사 툭툭 이렇게 치듯이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사우디가 의례적인 접대에 그쳐서 환대받았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었죠. 네. 다만 그냥 그 불청객이 와서 쫓아내지 않은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달랐고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어찌됐건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조 바이든 대통령한테 특별한 어떤 환대했다는 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이 사우디가 조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예, 이유가 있죠. 그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사우디의 돈을 쓸어 오는 것이고 미국은 당시에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은 7월에 사우디를 압박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지차이죠. 두 사람이 각각 나한테 오는데 한 사람은 나한테 돈 주려고 오는데 돈 써주려고 오는데 당연히 그 사람 좋죠. 환대해 주죠. 근데 다른 한 사람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제 명령하러 오는데 당연히 기분 안 좋죠. 그러니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중국은 사우디 원유 수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원래부터 사우디의 엄청난 고객이고요.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잘할 수밖에 없는 나라인데 하물며 이번 방문 기간 동안에 시진핑 주석이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논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정을 짓고 사인을 하고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라는 게 초대형 스마트 시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 그러면 뭐 스마트폰, 스마트 TV만 생각하는데 아예 이제 도시 전체가 스마트화되는 거죠. 그 거대한 걸 이제 사우디가 추진하는데 여기에 시진핑 주석이 292억 달러 규모의 계약에 서명할 것이다 이렇게 사우디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를 떠나기 전에 중국이 292억 달러 투자한다는 이 내용에 무슨 양해각서 MOU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계약에 서명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걸프협력회의 국가들과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과 친선을 도모해서 전략적인 관계를 강화하려는 어떤 이정표로 삼는 계획입니다. 이 중동의 대장 국가 하면 역시 이란과 사우디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사우디가 산유국의 대장인데 이 대장 국가와 친하게 지내면서 중동 국가와 관계를 돈독해야겠다. 그래서 중국은 아낌없이 돈을 쓰겠다는 거고 사우디 입장에서는 땡큐 하면서 이렇게 환대를 하는 거고요. 반면에 조 바이든 대통령 7월 방문 때는 어젠더가 원유 증산을 설득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보고 석유도 많이 좀 생산해서 좀 방출해라 이제 이런 요구를 하기 위해서 간 거였고요.
기억하시죠? 미국 6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9.1%였어요. 9.1%. 이게 7월 초에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큰일이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당시 아주 버선발로 사우디를 찾아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물가가 오르니까 그 당시 뭐 가솔린 가격이 그때 아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뭐 이 갤런당 $7, $8 막 이렇게 올라갈 때였어요. 그때.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안 되겠다 해서 사우디로 달려가 가지고 원유를 더 생산해내라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원유를 많이 생산해내면 증산을 하면 유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우디는 손해예요. 오페크 국가들은 손해입니다. 그래서 증산에 굉장히 민감한데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힘들어 죽겠으니까 빨리 좀 증산 좀 해라 막 이러니까 사우디는 짜증이 나는 거죠. 증산은 사우디 입장에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이걸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달려와서 증산하라고 막 압박을 가하니까 아주 싫을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자말 카시쿠지 이 기자 살해 배우로 빈살만 이 사우디 왕세자를 지목해서 굉장히 그 공개적으로 비판을 가했어요.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빈살만을 국제적 왕따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까지 공공연히할 정도로 사우디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경한 어조를 기조를 유지했었는데 결국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미국 물가가 이렇게 치솟으니까 쫓아가서 사정하는 신세로 전락을 했고 빈살만은 당연히 뭐 조 바이든 대통령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사우디가 미국 요청을 들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증산하면 자기들 손해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빈살만은 거절했고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와서 결국 뭐 전략류를 방출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전술을 바꾸긴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그래서 사우디에서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냉담한 반응을 얻고 돌아온 것에 비해서 지금 시진핑은 환대를 받았다. 그러나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진핑이 좋아서 환대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돈을 많이 써주고 사우디한테 잘하니까 환대해 주는 거죠.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집소탄 제공을 미국 측에 계속 요구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집속탄을 계속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NN이 특별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이 집속탄 탄두를 우크라이나군에 지원해 줄 것을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미국에 촉구해 왔다. 근데 이게 뭐 어쩌다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집요하게 요구했다고 그럽니다. 우크라이나가 집속탄을 달라고 미국에게 아주 집요하게 요구했다고 그러는데 그 CNN이 그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의 그 말을 빌려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지난 수개월 동안에 걸쳐서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우크라이나가 집속탄을 달라고 계속 미국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선 집속탄이라는 게 어떤 무기예요? 예, 집속탄을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영어로 클러스터 범입니다. 클러스터 범. 이 한 개의 폭탄, 큰 폭탄, 미사일 같은 폭탄이 있고 그 안에 사실은 작은 폭탄들, 소형 폭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모자 폭탄이라고도 합니다. 모자. 그러니까 한자죠. 어머니와 아들, 모자 폭탄. 그러니까 큰 폭탄은 어머니고 그 어머니 안에 작은 아들들이 있다. 많구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바퀴벌레 큰 거 이렇게 잡아서 치면은 바퀴벌레가 터지면서 막 그 안에 수많은 바퀴벌레 알이나 그 새끼들이 막 터지잖아요. 네. 그런 원리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폭탄이 터지는 순간 그 안에 있던 수많은 작은 폭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퍼지는 거죠. 되는 그게 바로 거죠. 집속탄인데요. 이 모폭탄에 그러니까 큰 폭탄에 시한 장치를 설치해서 목표 상공에서 그 모폭탄이 시한 장치가 터지면서 폭발을 하면 열릴 거 아닙니까? 네. 열리면서 수많은 그 안에 있던 작은 폭탄들이 튀어나와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속탄이 얼마나 이게 잔인한 살상 무기냐면 굉장히 이건 심각한 대량 살상 무기인데요. 반경 65피트 이내의 모든 생명체를 죽인다고 합니다. 이 집속탄이 터지면 반경 65피트 이내의 생명체는 다 죽고요. 반경 328피트까지 생명체들은 다 다치고 부상을 당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그런 아주 끔찍한 대량 살상 무기고요. 바퀴벌레가 터질 때 그 수많은 바퀴벌레 새끼들이 터져 나오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폭탄이 이제 그런 모습으로 터지는 건데 이게 아주 끔찍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2008년 오슬로 협약으로 사용 금지가 됐고요. 집속탄을 사용하면 전쟁 범죄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보통 사람을 죽이는 게 기본으로 깔고 가는 행위지만 근데 이제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집속탄 같은 거 사용하는 거는 아무리 전쟁이라고 해도 봐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건 전쟁 범죄로 워크라임에 들어가는 그런 무기가 되겠습니다. 미국도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로는
집속탄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폐기한 것과 비슷하다. 물론 미국 국방부는 집속탄은 유효한 무기라고 계속 설명을 하지만 현실에서 쓰지 않으니까 사용 제도가 있지만 사용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되는 것과 비슷하게 미국도 2003년 이후로는 집속탄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이걸 사용을 하게 되면 전쟁 범죄로 간주가 되는데 네. 우크라이나가 이런 대량 살상 무기를 미국에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이유가 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주장인데 러시아가 자기들을 상대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이런 집속탄 또 백린탄 등을 네.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뭐 집속탄을 설명해 드렸고요. 백린탄이라는 건 촛농처럼 피부에 늘어붙어 가지고 화학적인 화상을 일으키는 무기죠. 백린탄이. 백린탄이 이제 터지면 신체의 지방층까지 녹이고 들어갑니다. 이 백린탄이란 폭탄은. 그래서 열화상을 입고 화학적 화상을 입고 중독이 되고 삼중고를 주면서 결국 사람을 사망시키는 무서운 그 무기인데 우크라이나 주장에 따르면 러시아가 이런 백린탄이나 집속탄을 사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써야 된다. 러시아를 상대로 써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설사 그리고 러시아가 쓴다고 해도 러시아가 못 쓰도록 막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예, 우크라이나가 또 자기들도 같이 쓰겠다? 그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그래서 것 좀 같아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은 집속탄 관련해서는 오슬로 협약 그리고 유엔 금지 협약, 유엔도 이걸 금지시켰어요. 너무 끔찍한 살상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국이 집속탄을 쓰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도 연방의회가 워싱턴 연방의회가 집속탄을 이전하는 것. 그러니까 집속탄이 끔찍한 무기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나라로 가져가고 이런 걸 굉장히 강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의회가 허가하지 않는 한 미국 그 조 바이든 행정부가 마음대로 옮길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고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런 얘기는 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집속탄 얘기 처음에 꺼냈을 때 우크라이나가 정말 위기에 닥치고 러시아로부터 정말 심각한 위협에 놓인다면 마지막 수단으로서 집속탄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마지막 수단이고 지금은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잘 싸우고 있는데 지금 무슨 집속탄을 달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게 지금 미국의 입장이고요. 그러나 어찌됐건 우크라이나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참 답답한 상황이에요.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장대로 집속탄을 쓰고 있다면 그걸 못 쓰게 막아야 되는 거지. 우크라이나도 같이 집속탄으로 맞선다? 이거는 좀 위험한 발상인 것 같고 미국이 이런 우크라이나의 요구를 들어주는 쪽으로 가서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페루에서 대통령이 결국 탄핵이 됐네요. 네, 페드로 카스티오 대통령이 결국 쫓겨났습니다. 취임 17개월 만에 대통령직에서 이제 물러났는데요. 그동안 자질 부족, 부패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여서 퇴출 위기를 맞았고요. 그동안 탄핵이 계속 시도됐어요. 지난해 2021년 12월, 올해 3월에 탄핵안이 상정됐는데 그때마다 부결이 됐는데 결국 오늘 세 번째 탄핵안이 통과가 돼서 대통령직에서 쫓겨났습니다. 네, 그 페루 대통령 탄핵안이 두 번 네. 부결이 됐는데 이번에 세 번째 시도에서 결국 통과가 됐습니다. 됐죠. 네. 그게 이제 궁금한데 왜 두 번은 실패했고 그러니까요. 이번에 성공했나 그러는데 이유가 있어요. 카스티오 대통령이 자신을 향해서 의회가 계속 탄핵안을 제출하니까 두 번 부결됐지만 이건 의회가 대통령을 흔들어댄다 그래서 의회 해산을 시도한 겁니다. 의회 해산을 시도하니까 이제 페루 시민들이 막 거리로 나서고 반발이 크네요.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었고 야당이 그동안 계속 탄핵을 시도했는데 여당이 거기에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실패했는데 의회 해산을 하면 여당 의원들도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네. 이거 안 되겠구나. 우리가 대통령을 지켜줬더니 대통령은 우리를 쫓아내려고 그래. 그래서 페루 여당이 대통령을 쫓아내는데 동의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이 사람 지켜주다가 우리가 날아가게 생겼구나. 그래서 페루 여당이 야당에 동의를 하면서 압도적으로 이번에 탄핵안이 통과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페드로 카스티오 대통령은 재무덤을 자기가 판 꼴이 돼버렸어요. 아니 근데 이 페루는 어떻게 대통령 탄핵을 이렇게 자주 해요? 자주 해요. 페루는 최근 5년 사이에 대통령 탄핵안이 6번이나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자주 거의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고 탄핵돼서 지금 쫓겨나는 상황인데 페루는 탄핵이 굉장히 쉬워요. 탄핵 발의안과 탄핵 심판 권한이 다 의회에 있습니다. 아하, 네. 한국처럼 헌법재판소가 필요 없어요. 의회에서 통과되면 그냥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대통령을 쫓아낼 수 있고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기성 정치 엘리트에 대한 페루 국민들의 불만이 높다. 그래서 페루 유권자들이 조기 총선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꼴보기 싫지만 저렇게 걸핏하면 대통령 쫓아내는 의회도 꼴보기 싫으니까 이번에 조기 총선하자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어서 아주 극단을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SNS에서 이번 사태를 보고 전 세계적인 반응이 반반이라고 그래요. 너무 자주 탄핵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치적 혼란이 가중돼서 안 좋은 것 같다. 그런 거 같아요. 근데 또 찬성하는 쪽은 대통령 한번 뽑아놓으면
참 쫓아내기 어려운데 임기 4년 5년 지켜줘야 되는데 무능하거나 나쁘다면 바로바로 쫓아내고 다른 사람 세우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우리가 안 좋은 사람 뽑아가지고 몇 년을 왜 고생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글쎄요, 이 대통령 임기를 보장해 줘야 될까요? 막 보장해주지 않고 그냥 법보다는요. 안 좋다. 네. 그거를 정당하게 지킬 수 있는 그 의지가 굉장히 좋아요.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 법을 악용을 하는 존재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아무튼 참 페루같이 이렇게 쉽게 대통령을 쫓아낼 수 글쎄요. 있는 나라가 그러니까요.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하고요. 저는 네. 페루에서 쫓겨난 대통령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요. 뉴스 그러니까요. 하면서.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